네, 이슈제의 시간인데요. 우한 폐렴, 코스피, 코스닥 쇼크, 이 쇼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한 번씩은 다들 한마디씩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약간 이제 의견이 이번에 이제 2대1로 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숙 대표님하고 이제 최종호 대표님은 시장 영향이 과거 영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김영철 파트너님은 이번엔 다르다. 뭐 이제 IT 쪽에 어떤 핫한 이슈들이 이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자유 토론식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그러니까 좀 반론으로 그쵸? 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반론의 반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감수 파트너나 최종호 파트너님 중에서 지금 김영철 파트너님이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예,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끝난다 얘기하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추가적으로 진행할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저희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저희는 이 시간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2020년은 상고하저다, 장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시청자님들은 전문가들은 거짓말쟁이다, 엊그저께 나와서는 시장 좋다고 하다가 오늘 또 빠지니까 또 조정 나온다 이러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희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맞게끔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응을 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 얘기를 할 때는요, 관점평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사스는 사양고양에서 발병된 거였는데 2003년도 그때도 한 3개월이 갔었죠. 사스의 치사율이 사실은 지금 한 9.6% 정도, 10% 정도 되고, 또 메르스의 치사율은 한 4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 백 대표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종 코로나는 치사율이 몇 프로라든지 아세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뭐 3%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오늘 받은 정보 뭐 텐센트에서 뭐 정보 유출된 걸 보니까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율 보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12월 12일부터 이 중국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중국에선 발병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통계학적 흐름으로 본다라면 분기 한 분기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김영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에 미국의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8일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MS와 페이스북이 29일, 그리고 30날 아마존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실적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걸 다 뒤엎을 수도 있다 한다라면 반등은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어떤 긍정적인 시각들이 있기는 하나 실적이 정말 아주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재앙적인 악재를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거기다가 또 미국에서도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히 하락했고, 또 이때쯤 되면 나올 수 있는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기 금리가 지금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왜 아래 공포 이렇게 얘기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장기와 단기 국고채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IT 기업의 실적들이 부재되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좋지 않는 이상은 이 악재를 뛰어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이 치사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것처럼 다가오는 이유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막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열었다 하면 그 얘기가 나오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다가와서 그런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하고 한국에서 전파됐던 거죠. 사막에서 낙타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부터 발병이 되면서 굉장히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기술적 상승 추세의 저점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술적 구간에서 저점 구간, 지난번에 이 낙동강 오리알 같이 1월 8일 날 급락했던 옵션 만기 전날이었었죠. 그때의 하락했던 시점까지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추세선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정말 내일 아침장에 이 자리를 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저는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고점 2270선 이 정도를 돌파할 만큼의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에 1분기 이상 정도의 이런 악재들이 이어가면서 주가 하락했던 건 사실 그 뒤에 다른 악재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악재 리스크는 없지만 사실 호재가 될 만한 리스크도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개파락한 구간을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거다. 돌파를 하더라도 힘이 붙인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종목을 조금 비중을 좀 압축을 하시면서 줄여나가시는 전략을 보시고 언제 그러면 매수 구간으로 보시느냐. 예전에 과거 사례들 볼 때도요. 환자들이 급격히 발병을 할 때에는 지수는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옆으로 붙이거나 혼조세의 그림을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나왔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언제냐. 환자들이 발병된 의심 환자라든지 사망자들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속도가 완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체되기 시작할 그렇죠. 때. 정체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게 퍼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호재가 정체된 그 시기를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실적의 악재라든지 수출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제자리를 찾아나가기가 힘든데 요렇게 이런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하락한 건 1분기 한 분기가 혹시 3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주가는 제자리로 오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점만 잘 잡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지금 구간이 힘든 구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테마 관련주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게 저희는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핫하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감은숙 대표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승 트리거도 별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이고 오히려 현금화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반등이다. 그리고 이제 추가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외국인 매수가 그렇고 중요합니다. 오늘 엄청나게 매도했죠. 외국인도 많이 팔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숙 파트너님의 이야기로 따지고 보면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든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하고 네. 오히려 현금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우연폐렴 관련주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이따가 네, 이야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일단 좀 바닥 쪽에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네. 이미 12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러다 네.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네. 과거 사례로 봤을 때 10%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바닥 쪽에 근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렇다라면은 제가 예상했을 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V자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스 사태에서도 역시 V자 반등이었었고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역시 V자 반등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시장에서 손절매를 치실 때 그때가 바로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럴 때 많이 일어납니다. 네. 원화가 약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네. 원화가 약세였었죠. 네, 자, 또 한 맞습니다. 가지가 지금 중국장이 쉬고 있는데 아마도 위안화도 굉장히 좀 약세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원화가 뭐 대단히 이제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그런데 중요한 점은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네. 끝나고 나서 지금 선물 쪽에서 한 1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다 한 7,000계약 정도로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후에 일단 선물은 순매수로 좀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분량을 이미 일부 좀 줄였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네. 맞겠고 추가적으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을 때 대략 한 2,120에서 2,150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에서
뭐 폭락이다, 뭐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그 대표적인 부분을 보시면 반도체 업종 중에서 TSMC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TSMC. 그죠? 네. 네, 대만의 TSMC를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대만의 TSMC가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네. 이번 4분기 실적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어서 자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만의 TSMC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한국의 업종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번에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이 맞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패런 관련주에 대해서 네. 테마주들을 저희가 재밌게는 매수할 수 있겠지만 많은 비중을 우리가 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이왕이면 주포들 중심으로 저가에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2120에서 2150 사이, 네. 그 정도 선까지는 주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차트를 한번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지금 어떤 차트의 흐름이냐면은 이미 과거의 추세는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 출현형이라고 그래서 세계 패턴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가 아니다. 그럼 네. 지금 추세에서 내일장에서 떨어진다면 2150선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네. 2120선까지 떨어지면 추세의 하단 부분이 어디 쪽이냐면 떨어지는 추세가 요 하단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2120에서 2150 정도라면은 우리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냐 아니면 상승 추세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지금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를 1년 반 동안의 추세를 네. 돌파를 하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하시되 일부 종목의 수익 실현 그리고 갖고 싶었던 종목을 오히려 종목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가시는 전략을 좀 기다렸다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더 저점에서 이 매수에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듣고 싶어할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앞에서 이제 네. 시장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네. 뭐 타격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네, 다시 한번 뭐 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반론보다는 제가 이제 시장을 네.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차트 보시는 것들을 별로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가 경기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될수록 이제 경제 활동이 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이 좀 줄어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분기 또는 1년 내내 이제 뭐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러한 이슈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테크니컬 분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좀 몇 가지만 좀 조금 빠르게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시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네. 시장에서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추세선 하단이고요.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3, 4개월 이어진 추세고 뭐 단기적으로는 추세대에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전부터 보면은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한 번에 깨기가 어렵습니다. 깨더라도 흔히 말해서 리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S&P뿐만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루 더 빠지면은 리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우도 마찬가지로 뭐 추세대를 깼지만 하루 더 깨지면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추세대 하단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내일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대 영역권에 있는 그러한 자리고요. 코스닥은 저는 650선 오면은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작년 8월부터 이어졌었던 추세대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들어오면은 매수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서 이제 매수의 힘이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사실 테크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57,500원 오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자리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은 9만 원대 초반에서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 부분이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일부 저는 힌트를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시장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테스나랑 테크윙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뭐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저점 5%, 6% 가까이 되다가 고가가 4%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실적 쪽에 포커스윙을 맞추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을 테크인이랑 테스나가 저는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빠진다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나올 것이고 이 두 종목이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올라온 부분들이 중국 시장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미국 테크 기업들의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저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장중에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그 종목 중에 테스나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도 예,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린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ASM의 그 네덜란드 그 장비 회사에서 4조 원어치 장비 구입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주도 이제 오전에 떨어지다가 쭉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철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IT 쪽의 모멘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이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견이 어차피 갈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들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래도 이슈가 발생되면서 시장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그 리스크 관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장의 대안이란 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뭐 우한 폐렴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급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어제 출연하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요. 그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알려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저께 나왔던 종목이 수젠텍이나 바이오니아, 쌍방울, 바디텍 메드 같은 이 우한폐렴 관련주들인데 뭐 이제 진단키트나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이제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거의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없이 오늘 좀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접근하기에도 좀 부담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급등한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접근하기도. 지금 이런 어저께 말씀했던 그런 종목들처럼 혹시 지금 접근할 만한 자리에 있는 뭐 관련주들이 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근데 어제는 사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명절 마지막 날 거기다가 시장 터지기 전이고 명절 동안에 완전히 확산돼서 그렇죠. 올라갈 거 오늘 또 다 올라가 그러니까 버렸기 때문에. 예, 그죠. 다 바닥에 있는 거 뒤져가지고 어저께는 뭐 말씀하시는 족족 종목들이 다 물론 어제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인데 잘하셨겠지만 오늘은 사실 저희가 운도 조금, 좋았죠. 운이 잘하기도 좋았죠, 잘했지만. 그죠? 네, 운칠기 삼은 아무튼 저희가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전 종목이 다 악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관련주들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악재라고 받아들이는 종목들을 또 짚어본다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네. 시진핑이 오기 전에 우한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재주들 조심하셔야 되고 대북 관련주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재주,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여행 관련주, 뭐 호텔 관련주라든지 이런 레저 산업, 또 완구까지도 의류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미 급락이 나는데도 저가 매수하지 마라. 그렇죠. 그거 저가 매수할 바에는 반도체. 걔네들은 저가 매수해라. 예, 네. 안 가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그냥 네. 질러야죠. 네. 네. 그거를 지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라리 사실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방안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그렇죠. 사람도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오지 마. 그럴 수 있는 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네. 일단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오늘 시황에서도 좀 글을 올려드렸었는데 러시아 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HIV라는 에이즈 백신 치료제 요거를 포함한 몇 가지 의약품들이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중국에서도 이미 지금 이 치료제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치료제로 알려진 약품이 바로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 치료제인데요. 이 관련주들이 오늘 뭐 바이오니아도 보시면 HIV 진단키트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에이즈 관련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Q 현지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큐로컴, 큐홀딩스, 네. 스마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종목들도 물론 지금 많이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 덜 오른 종목이고요.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종목이 오늘 또 급등에다 밀렸었는데 이게 또 바로 HIV 관련 에이즈 치료제의 네. 식약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니아가 오늘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휴마시스라든지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에이즈 치료 백신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쌍방울이랑 어제 또 저도 방송을 보긴 했었는데 대표님들이 네. 얘기해 주신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마스크 관련주들은 분명히 순환매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주들이 될 것 같습니다. KM, KM제약, 50, 웰크론, 웰크론은 단일가 매매인데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모나리자, 국제약품 다 마스크 관련주인데 이 중에 못 오른 마스크 관련주가 바로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쌈디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참 안타까운 종목. 이것도 숨겨지진 않았지만 네. 좀 약간 누르는 그림들이 있어서 마스크 관련주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 같으면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테마주들이 이렇게 막 열몇 종목이 한 번에 급등을 하면 이게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시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우한폐렴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의 흐름으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과열장치로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또다시 이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혜주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이런 네, 형태로 네. 가는 거죠. 에이즈 백신 치료제 말씀드리고 네. 마스크 관련주 한 2개 정도 좀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백신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우한폐렴에 영향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교육 관련주. 네, 오늘 온라인 교육 메디엠 관련주. 그렇죠. 즉 메가MD가 급등했었던 네. 것처럼 외출하지 않고 외출하지 안에서 집에서 하는 공부하니까 거. 온라인 교육주,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도 수혜주가 네. 장기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 그러니까 전자결제라든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휴마시스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휴마시스가 지금 딱 어저께 말씀해주신 그 출연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딱 그 자리거든요. 휴마시스 예, 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이것도 관심있어 보이네요. 자, 우리 최종원 네. 파트너님도 혹시 예. 아무래도 뭐 폐렴 관련주 중에서 중앙 백신이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와서 윗꼬리가 네. 좀 달리긴 했어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중앙 백신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겠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뭐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CGN이 오늘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뭐 네. DNA 링크나 뭐 CGN이나 이런 마크로젠 같은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들도 한번 시장에서 시세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이 어저께 출연하신 우리 출연자분들보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나오시긴 했는데 종목들이 똑같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중앙백신 마크로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도 혹시 지금 접근 가능하다 싶은 종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상황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네. 나오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그렇죠. 커지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게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고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뭐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수익이 나셨겠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 KPM 테크가 또 뭐 다른 종목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한 13% 정도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이슈로 했을 때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그나마 뭐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황사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그때 또 말씀을 드렸어서 그냥 KPM 테크 정도가 조금 뭐 황사까지 길게 그러니까 단기 이 이슈가 아니라 뭐 황사까지 이슈를 보고 좀 뭐 접근해 보면은 관심을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KPM 테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사실 세 분 모두 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시장 역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약간 이제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